안녕하세요. 수원역 프로지오자의 서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사이클 정점이 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입니다. 현재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모두 강화하고 있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수원은 투기과열지역으로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또 신규 취득할 때 12%의 중과세율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역 프로지오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10억이 넘어가는데 10억원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취득세는 1억 2천에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서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갭 투자를 한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 6억 끼고 들어간다면 투자 비용은 한 5.5억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급등을 해서 13억이 된다면 차액은 1억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일까요? 보유세 부분입니다. 10억 주택을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빼고 나서 4억을 과세 표준이라 봤을 때 한 400만원 이상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10억이 전부가 아니겠죠. 이 전집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이 있을 테니까 그거 빼기 6억 플러스 10억이 되니까 최소 400만원이고요. 아마 이 구간에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뉴스 기사를 보면 강남에 종부세가 3천만원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아마 12억 이상 50억 이하의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정도 금액을 맞은 것 같습니다. 매년 내야 되니까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거죠.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에 1억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은 얼마일까요? 1억 5천만원이면 일반 세율은 38% 맞습니다. 38%를 맞고 한 2천만원은 공제받고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기본 세율 플러스 20% 맞거든요. 그러면 55%가 아니고 58%가 양도소득세율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고 나면 약 8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물론 5억 5천 투자해서 8천만원 수익 보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는 10억 아파트가 13억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2억이 됐다면요, 12억이 됐다면 아마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11억이 됐다면요 마이너스 5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 이상 올라야 이 정도 수익이 8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 더 까먹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비용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대출 가능하고요. 갭 투자하게 되면은 이것도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가율의 하락 내용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은 지금 7년째 상승해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2018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6%로 전세가율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주택 시장의 사이클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 매매 가격 추이는 7년 동안 상승해 왔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20년부터 이 상승 각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수를 분석해 볼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이 주택가격 지수고요. 이 검정색 선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1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 약 2배 이상 급등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장해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여기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은 10년 만기 채권금리하고 2년 만기 채권금리의 차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를 그래프화한 건데요. 이 제로선을 기준으로 제로선 밑에 있을 때는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할 때 주가랑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2년간 지속됐었는데요. 그때 아파트 주택 가격은 급등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이 부분은 급등했고요.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이 각도가 더욱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장단기 급등 현상이 발생했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죠.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차도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까지 열어두고 봤을 때 곧 장단기 금리 역전 곧 2%까지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도부터 주택가격 역시 급등한 걸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과거에도 똑같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패드에서 발표한 양적 완화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요. M1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를 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통화량 증가하는 거 보시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제 테이퍼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아마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단기간에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은 좀 더 갈 것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되면 주택은 2-3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봤을 때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3기 신도시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융 리스크와 공급 확대까지 이게 맞물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 1, 2년 더 가서 뭔가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투자하기에 옳은 선택일까요? 이거는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시련을 한번 겪어야 되고, 이 시련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아마 주택시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그때 투자하기 적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그림은 포토라니의 달걀 모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금을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금리를 기준으로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현재 이거는 거의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이거를 보고 제가 금리차를 한번 대입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단기 금리차 있죠? 그랬을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올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고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갈 때에서 이 저점에 있을 때는 이 주택가격 역시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고, 코스피 지수 역시 매우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저금리 기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 벌어짐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보다는 코스피 주식 지수가 더욱더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더욱 상승하다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마인드와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도 안 맞고 일반인에게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 어떨까요? 이거는 일반인들 일단 하기 어렵고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금과 은은요? 이건 있으면 좋으나 완전 장기 투자 상품이니까 여윳돈 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시장은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가나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봅니다. 원본의 가치를 지키면서 매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예금으로 갈 게 아니라, 예금은 수익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또 채권으로 갈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이클에는 저는 상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에서 2.5%까지 맥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파산되는 기업들이 매우 많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4% 이상 나오는 상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브리핑 내용이 이래도 아파트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가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주택을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주택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주택을 투자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자신에게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